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발생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 이것이 제2의 우한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미 제목에서 보셔서 예상하셨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 호재 중에서도 어떤 것?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입는다라는 거죠.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영역이야 국내판 짭퉁 만들어내면은 국내 수혜는 단기적으로 그치는 거고,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가능성을 실어야 되는데 중국 자체의 백신이라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임상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관련주들의 수혜지로 부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호재성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단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중장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중국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역을 하는 부분. 대표적인 거는 기존 중국주로 알려져 있는, 중국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공항, 그리고 기타 국내 상장 중국주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약이 되죠. 오프라인으로 접촉이 있는 부분은 피해주,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허용이 되니까 게임주는 기존 중국주들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뭐예요? 이제 던파가 있죠. 넥슨의 던파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슈나 명목은 생기는데 명분만으로 보기에는 악재로 반영될 게 더 크다.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수혜를 입는 부분은 두세 개, 그리고 피해를 보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업종이나 테마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일단 중국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업종이나 테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그럼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 베이징 차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태를 은폐시키기 위해, 축소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보시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확산 우려가 낮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차단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겠어요? 괜찮은 척 하려고 이렇게 뻥카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중국이 아무리 베이징 확산 사태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응에 나선다라고 해도 불확실성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면세, 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 악재예요. 다 악재고, 기존의 항공주들 중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기업 매각 이슈로 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 외에 뭐가 있어요? 항공주기나 항공주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매각과는 전혀 무관한 LCC, 저가항공사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가항공사들은 국내선과 비롯해서 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국제선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손발이 묶이게 되면은 일본은 불매운동 때문에 안 되고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등이 터져버리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 화장품 역시도 뭐 대표주들 한국 화장품 제조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역시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깨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만약에 시진핑 방한 일정이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극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없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맞다. 아모레 퍼시픽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온라인 매출로 해가지고 언택트로 해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국내 실적과 그리고 중국 외의 해외 실적으로 해가지고 받쳐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도 이번 베이징 사태, 베이징 사건, 베이징 사고 이거 먼저 반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난다라는 거. 베이징 사태로 인해서 하락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반등 모멘텀이 반영되든지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은 국내 임상 취소가 된 클로로킨 빼고 클로로킨 관련주 빼고는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베이징을 핑계로 해가지고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오늘 조정을 받은 일부 종목들 한 번 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이징 이슈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중국 지수 역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은 다시 한번 베이징 사태가 하락세로 반영이 되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이나 CSI 300 기준으로 해가지고 8,600원. 상해종합지수로 해서 볼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800포인트까지 내리꽂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왜긴요. 중국 베이징의 인구가 2,100만이거든요. 2,150만? 그 옆에 상하이가 2,500만. 2,150만이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인구가 대략적으로 1,000만이고요. 약 1,000만.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1,300만. 그리고 인천 인구가 300만 정도인데 요거 다 합치면은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2,700만 정도 되거든요. 국내 인구가. 서울 경기권 합친 인구가 이제 중국 베이징 인구랑 맞먹어요.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신천지 사태나 아니면은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발생된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 정도까지 안 갔고요. 중국 요 정도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인 위치에서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 지수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차이나 CSI 인버스 상품, 요 해지죠. 해지 상품이 반등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고 반등이 막 역대급으로 해서 이전 코로나 사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경기부양책을 또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290조 원 규모로 해가지고 1조 7천억? 1조 7천 위안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상승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대신에 레버리지 역시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부양책 효과로 계속해서 밀어 올려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이 위치를 박스권으로 보고서 레버리지 상품이 18,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높은 확률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지수 역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2100포인트를 두들기는 2100포인트의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 나올 수 있고 다행인 거는 중국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다시 한번 확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중국 공장들 재가동 중단되잖아요. 다시 한번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사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 반사이익 역시도 단기 하락 거치고 나서 중국이 반등하기 전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는다라는 명분을 얻는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언택트 수혜라고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게임사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죠? 위메이드였죠? 이런 부분들이 언택트로 해서 주목을 받게 된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나올 종목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넥슨GT랑 그리고 위메이드 정도? 뭐 이 외에 중국에서 이미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판호 심사와 좀 무관해진 판호 심사 관련한 악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낮은 게임주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별도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룽투코리아라고 하는 이 종목은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이고요. 중국 게임사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엮는다라고 하면 엮을 수 있겠죠. 1순위는 넥슨, 2순위는 어디예요? 이제 위메이드. 마지못해 3순위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룽투코리아, 넷마블, 그리고 썬데이토즈 정도? 이 정도까지만 봅니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넵튠도 넣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중국 사람들은 리니지 안 하니까, 린저시 없으니까, 린저시랑은 관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향받는 부분들 다 정리를 해봤고요. 피해 업종은 피하고, 그리고 반사이익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적이니까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가능성도 확실하게 잡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넘기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공통 분모로 자리 잡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쪽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나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거 관련해서 같이 노려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